마지막 히든 찬스, 이 말이 달콤하게 들리신다면 지금 장에서는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히든 찬스가 진짜로 존재하는 구간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때지, 이쯤 되면 사실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을 바닥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와주고 있는 반등들은 사주는 힘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오르면 바로 되파는 행동만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건 명확합니다. 시장은 아직 저점에 대한 합의를 전혀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반등은 기회가 아니라 다음 하락전에 사람을 더 태우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노려볼 수 있는 히든 찬스는 어떤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처들이 좀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먼저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진짜 숨어있는 히든 찬스는 바로 이 테스트가 끝난 뒤에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딱 하나죠. 바로 이 저점 테스트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 브리핑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이 장은 언제 반등이 나오냐를 물어야 되는 장이 아닙니다. 이미 저점 테스트는 한번 끝난 상태이고 지금은 이 시장이 살아남을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구간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포를 드리는 영상도 아니고 무작정 희망을 팔아드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자리에서 어딜까지 버텨낼 수 있고 어딜 넘어서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지 이 기준만 제가 딱 정리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번 판단이 잘못되면 수습할 수 없는 장에서는 기준 없는 매매가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이 기준들 확인하신다면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눌러주셨다면은 지금부터 차분하게 저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황부터 간단히 확인하자면은 지금 시장은 저점 테스트까지는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이 84K대에서 반등에 실패한 이후 전저점이었던 80.4K를 거쳐서 하단에 있던 시즌 채널선인 75K까지 하락이 실제로 진행이 됐고 현재는 그 하락 이후에 반응을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단계도 아니고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단계도 아닌데요. 물론 가격은 깨질 만큼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시험해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 성격들은 매우 명확한 게 계속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던질 장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흐름 역시도 확신할 수 없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나와준다면 짧게 대응 가져가시고 반응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관망을 해주셔야 되는 장인데, 따라서 지금은 가격보다는 반응, 이 예측보다는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반등의 한계, 우리 83K에서 정말 잘 나와야 84K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단에는 이미 깨진 오더블럭이긴 하지만 이 세력들의 평단가였었던 오더블럭 하단선도 자리 잡고 있고 공포로 인해서 던져진 물량들의 되돌림 매물대, 그리고 이 시즌 채널선도 같이 겹쳐있고 하락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눌렸던 구간과도 겹쳐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저항 시그널들이 겹쳐있는 명확한 매도 대기존이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이러한 저항들을 돌파해내지 못한다면은 끝내 저점 테스트를 이행하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1차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다? 1차로는 전저점이었던 80.4K, 그리고 2025년도 1월달과 동일한 흐름들, 프랙탈 흐름들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 전저점 한 번 더 깨뜨리게 되면서 하단에 있었던 75K까지도 하락해낼 수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4K 반등이 실패하게 되고 이에 더불어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라는 매크로적인 리스크까지 겹치게 되면서 가격은 시즌 채널선인 75K대까지 하락한 모습을 결국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2025년도 1월달에 형성했었던 대하락의 저점과 25년도 연말에 형성했던 대하락의 저점, 이 두 가지 저점들을 이어서
빗각을 하나 만들어냈었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이 빗각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이뤄냈었기 때문에 이 반등 여부 모니터링 진행하게 되다가 결국 이 빗각이 무너져 내렸을 때 실시간 대응 안내 통해 빠르게 떨어지던 흐름들 같이 붙잡아서 저희가 진입을 진행했었고요. 쭉 내려오던 가격 전저점 터치했을 때 1차 익절, 그리고 75K 때 진입했을 때 우리가 전량 익절까지 하게 되면서 명확한 기준들 미리 함께 찾아두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수익으로 함께 마무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제가 왜 그렇게 기준을 강조하고 지금은 우리가 반응형 매매만 진행을 해야 된다,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를 강조드렸는지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익절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나왔던 반등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잡아봤자 위험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따로 진입하진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따라오신 분들, 오늘 내용도 정말 도움드릴 수 있는 기준들로만 제가 착실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이런 구독과 좋아요 뿐인데 요새 구독이 잘 눌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힘이 자꾸만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좀 힘내서 제대로 준비 좀 해와라, 이런 의미로 지금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주말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흐름들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존재를 좀 했었기 때문에 결국 악재로 인해서 가격이 예상치보다 빠르게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신이 아니라면은 이 악재가 몇 날 몇 시에 발생을 하게 될지, 그로 인해서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해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기준들을 세워두고 이 실시간으로 차트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체크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상생활 보내다 보면은 사실상 모니터 앞에 붙어가지고 차트만 내내 보고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 차트를 보는 게 직업이다 보니 계속해서 제가 차트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차트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 그리고 그를 토대로 저는 현재 어떤 대응들을 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일기장처럼 계속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차트를 확인하지 못할 때 좀 다양한 관점들도 같이 함께 들어보고 싶고 현재 차트 분석 내용들을 좀 함께 공유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이 아무거나 참고하셔가지고 링크만 딱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모든 실시간 현황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참고되어 있는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 같이 살펴봐야죠. 결국 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구조가 어떻게 변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어떤 기준들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꼼꼼하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하락은 차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딱 이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달러가 다시 한 번 더 강세한 흐름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금, 은, 비트는 동시에 투매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비둘기파적인 연준이었는데 실제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인사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해지는 흐름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러 대체 자산으로 묶여 있었던 금, 은, 비트코인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같이 정리되는 흐름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굳이 달러 말고 이 위험 자산들을 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확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의 타격이 왜 이렇게 크게 입혀졌느냐,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 이번에 디지털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즉 한마디로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오르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이번에 오르지 못하고 같이 빠지게 됐죠. 그로 인해서 위기시 오르는 자산이라는 인식에 정말 큰 치명타 입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반등들이 미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떨어져도 바로 사주는 흐름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유동성들이 들어올 만한 상황들이 계속 없어지다 보니 이 하락세도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여기가 저점인가 싶을 때 한 번씩 더 내려오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죠. 가격이 75K 때까지
내려왔었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시즌이 끝났다라고 외치시는 분들 아직 이렇게 단정할 시기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우선 이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좀 되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시그널은 장기 저점 붕괴 이후에도 반등이 실패됐을 때, 한마디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들이 좀 같이 등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봉과 주봉, 이렇게 큰 시간대 봉에서 구조 복구 시도 자체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의 주봉 캔들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구조 복구 시도가 일어났었는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 중 하나라, 아직까지는 이 시즌 종료의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상황까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딱 이거예요. 가격 깨질 만큼 깨졌는데 이제는 진짜 반응들을 먼저 살펴봐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왔던 이 데드캣 바운스 자체가 최종적으로 79.9K에서 최대 80K, 한마디로 이 채널선 있는 부근이죠. 이 부근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안정적으로 올라타주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때부터는 솔직히 상황이 꽤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 상단에 있는 FVG 하단선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결국 이 채널선 자체도 전저점 자리를 의미해주고 있고 이 FVG의 상단선도 겹쳐 있는 자리라 지금 가격이 이 정도 자리도 넘어서 주지 못할 정도의 매수세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떠한 그림 그려볼 수 있겠어요. 또 한 번 75K, 어쩌면 그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좀 더 드려보자면은, 이 만약 75K대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혹시 장담하실 수 있나요? 솔직히 제 입장으로서는 75K대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 하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 아직까진 못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구간을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미 2025년도 중반기부터 지금까지 흐름들을 담고 있는 이 시즌 채널을 미리 찾아두고 이 채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같이 분석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025년도 1월달에 형성했었던 고점, 그리고 변곡점의 고점, 그 다음 고점, 요 3가지를 이어서 시즌 채널 하나 같이 만들어냈었고, 이 채널 조금만 같이 확대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채널선들을 기준으로 지지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움직였던 모습 굉장히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난 상승점의 한계 84K 역시도 이 채널선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이 자리 무너지게 됐을 때 75K라는 반등 구간도 채널선 기준으로 찾아냈었죠. 그래서 진짜 이 채널 기준으로 봐주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 시즌 채널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2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시즌 채널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저희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아무튼간 지금의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이 채널 선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75K대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어찌되었건 이 채널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을 때 75K가 무너지면 그 다음으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현재 하단에 있는 바로 이 채널선 70.8K에서 저희가 또 한 번 반등 타점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75K가 깨진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패닉셀, 한마디로 단순한 패닉셀로 저희가 더 이상은 보지 못하고 이때부터는 솔직히 시즌 종료의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위치 자체가 이 마지막 선 위에서 간당간당하게 우리의 간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저항들을 돌파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고,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만약에 아까 그 79.9K에서 80K대 부근 이 자리를 돌파해내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나요? 자,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승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정도의 판단은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 안정적인 상승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대하락 저점 2개를 이어서 만들어냈던 이 빗각 부근인 82.5K 부근의 가격이 완벽하게 돌파해내서 지지를 받아줘야, 그러니까 거래량까지 같이 함께 합세해서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상승 회복 흐름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82K 조금 먼 얘기니까 우선
우선 1차적으로 눈앞에 놓인 관문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의 가격이 79.9K에서 최대 80K는 딛고 일어서 줘야 된다. 여기 못 넘으면 어떻게 된다? 진짜 시즌 종료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시장은 이 구조 자체를 복구해내는 증명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시기에도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 자리가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등이다 외치기에도 이런 말들 전부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가격보다는 반응을 먼저 확인해 줘야 된다. 지금 솔직히 75에서 78까지 올라온 반등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반등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에 그치고 그냥 다시 내려올 건지 아니면 반등 후에도 밀리지 않고 좀 버텨주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봉과 날봉 기준에서 되돌림 이후에 재상승 구조들이 좀 나와주는지 이 모든 것들 함께 체크해 주시고 이게 나온다면은 저점 테스트에 성공하고 다음 사이클에 대한 진입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지만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의 연장 그리고 장기적인 횡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가질 수 있는 대응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향성에 무리하게 베팅을 걸기보다는 이렇게 기준선들을 넘어서서 디뎠을 때 그 다음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렇게 반응형 짧은 단타형 매매만 조금 추구를 해주시고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해서 풀숏 박으시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며칠째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롱 포지션은 물려도 수습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코인 시장 자체는 우상향 버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레버리지가 크지 않고 반등 구간들 잘 잡아서 물만 타준다면 수습할 수 있지만 결국 숏 포지션은 어떻게 된다? 시간 싸움에서 무조건 지고 절대 수습할 수 없는 흐름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빠르게 치고 빠지실 거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격 내려왔다라고 해서 여기가 저점이겠지 하고 무작정 담으시는 것도 삼가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때 매수세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 부탁드리면서 이 장기적으로 좀 베팅해서 천천히 모아가실 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레버리지 무리하게 걸지 마시고 저는 현물로 천천히 확실한 반등 자리들에서 조금 긁어 모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꼼꼼하게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해서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일기장처럼 바로바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실시간 현황들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딱 들어보셨을 때 지금의 구조 자체가 이해가 됐고 따라서 나는 안정적으로 잘 대처를 해보고 싶다. 제발 시즌 종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댓글로 멈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근거도 열심히 준비해온 저를 위해 수고했다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더리움 차트도 짧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크게 대하락이 일어나게 됐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캔들에서 세력들의 매수 흔적 즉 오더블럭이 형성되고 반등했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더리움의 날봉 차트로 넘어왔었을 때 현재 가격이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쓴 자리 자체가 이 대상승 직전의 마지막으로 추세가 전환됐던 저점 부근이고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전과 같은 현상들 진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걸 좀 방어하려는 힘들이 등장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커플링 장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 79K, 80K 이것들 못 넘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더리움도 결국 이 오더블럭 다시 한 번 더 깨뜨리고 내려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홀더분들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심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께서는 일단 비트코인에서 흐름들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이더리움 차트 봐주시는 거 이 부분 조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방 리스크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위로 가기에는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겁줄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희망을 팔 구간도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진짜 저점이다를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께 확인했던 기준들을 토대로 이 증명들 확실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의 관점에 공감하셨던 분들은 댓글로 멈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실시간 현황들은 스터디룸 통해서 공유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는 더 신중한 분석 통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